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이고요. 출근 전 새벽에 잠시 밭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도라지 씨앗을 채종하고 있습니다. 도라지 씨앗. 이제 8월 말 9월 초 이때가 이제 도라지 씨앗을 채종하는 시기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제 복분자 농장입니다. 복분자 농장. 이렇게 이제 저쪽 병풍산 쪽에 해가 뜨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복분자 농장인데 이쪽 한쪽 가장자리에 제가 이렇게 도라지를 심었습니다. 지금 금년도 이게 4년 차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6년근 만드는 방법 한번 제가 영상 올렸고, 봄에 또 순을 따는 방법, 순 치는 방법, 이렇게 도라지 영상도 제가 몇 개 올린 바가 있는데, 오늘 하는 작업은 이렇게 도라지 씨앗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도라지는 참고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6년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더 설명드리면요. 도라지는 일단 도복이 되면 안 됩니다. 도복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봄에 순치기를 합니다. 순치기를 하면 이렇게 키가 적당한 사이즈로 자라서 그래도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씨앗도 다 달립니다. 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복이 되지 않도록 해라. 첫째. 둘째, 입지 조건이 일단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도라지는 가뭄에도 잘 견딥니다. 가뭄에도. 이 가뭄에도 잘 견디는데 땅이 습하면 뿌리가 썩습니다. 뿌리가. 그래서 심으실 때 저는 약간 이렇게 턱이 있어요. 약간 이게 고를돼 있고 여기 턱이 있어서 대략 한 40cm, 50cm 위에 지금 이렇게 망이 형성되어 있는데 옆에 논이 있더라도 이렇게 나름 높이가 있기 때문에 도라지가 습해 땅이 습해서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입지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텃밭 같은 거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심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보통 우리가 반찬용으로 먹는 도라지는 2년근 내지 3년근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키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굵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비료를 살짝 합니다. 비료를 하지만 이렇게 6년근을 만들 때는 뭐 3년 키우고 옮기고 하면 되겠지만은 실제 인건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옮길 때 뿌리에 상처가 나면 결국 상처난 부위를 통해서 뿌리 썩은 병이 생기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저는 안 주고 있습니다. 비료를 도라지 심는 곳은 주지 않고 자연 조건처럼 보통 산에는 10년근 15년 도라지 거도 있잖아요. 그게 뭐야? 비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도라지 이거 씨앗 다 산에서 채취했던 거거든요. 채취해서 이만큼 번식한 건데, 보통 일반 산에 가면 대부분 다 보면 뭐 흰색 꽃 피는 것을 백도라지, 여기 마침 꽃이 한 개 핀 게 있네요. 이렇게 청색 꽃이 피는 것을 청도라지 그러는데 뭐 약효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얼만큼 오래 묵었느냐, 산산처럼 올해 몇 년근이냐 이게 중요하지 색깔은 중요한 게 아니다. 색깔은. 그리고 넷째, 제초관리입니다. 이 도라지는 이렇게 풀만 없으면 지금 이렇게 이제 씨앗의 무게 때문에 잠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그렇다고 쓰러진 건 아닙니다. 도복된 건 아닌데 똑바로 못 쓰고 지금 자기 무게에 겨워서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거지 쓰러진 건 아닌데, 문제는 풀이 많으면 쓰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제가 잠시 방심한 틈에 이런 발행이 풀이 많이 올라서 이게 자라면 덤불성으로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막 위에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럼 이 무게도 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도라지가 도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제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초 관리. 도라지는 풀 뽑는 게 좀 어렵습니다. 첫 해는 일일이 다 뽑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초제를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거의 뽑았습니다. 면적도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뽑았는데 잠시 방심한 틈에 그런 풀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제초 관리 중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도라지는 특별한 병해충은 없습니다. 병충해는 없다. 그리고 어릴 때
고라니가 새순을 좀 뜯어먹어서 그렇지 어차피 새순은 따내는 거거든요. 특별히 문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6년경 키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8월 말 9월 초 때 이제 이렇게 연근은 도라지 씨앗을 하나 딱 한번 까볼까요? 이 씨앗을 요 안에 보면 벌써 까맣게 익었을 거예요. 한번 보자. 예. 저는 매일 요맘때 왔는데 이렇게 지금 새파란 상태 같아도 이렇게 보시면 안에 씨앗들이 이렇게 까맣게 익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씨앗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니저 도라지 씨앗을 채취해 가지고 뭐 친구들 달라면 주고 지인들 달라면 주고 나눔을 했는데, 금년에 나눔을 해보니까 판매를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저는 생뚱맞게 한 팔아보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좀 팔아달라 하더라고요. 모함분들이. 그래서 금년에 요 수확을 하면 도라지 씨앗이 필요하신 분들께 제가 경비 차원에서 이것도 뭐 수확하는데 시간 걸리고, 또 이것을 다 바짝 마르면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정성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시간 걸리는 걸 감안해서 제가 그때 별도의 영상 올려서 제가 도라지 씨앗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받지는 않고 아마 한 컵이 보통 130g 정도 갑니다. 종이컵 한 컵이. 그리고 뭐 인건비 감안하면 한 3, 4만원 정도 받으면 되지 않겠나 이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가 드릴 때는 역시나 제 손이 크기 때문에 뭐 덤으로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별도로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라지는 뭐 다른 특별한 거 없고 이렇게 배수만 잘 되면 되고, 여기도 또 있네. 그렇게 발행이 풀. 이게 생각보다 이게 도라지에 큰 피해를 줍니다. 이게 위로 척척 눌리면 이게 무게 장난 아니거든요. 나중에 제초할 때 특히 이 발행이 풀 주의하셔야 됩니다. 덤불성 풀.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제가 하소를 심었습니다. 하소 한번 보신 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하소는 특징이 우리 박주가리하고 비슷한데 박주가리보다는 잎이 작고요. 그리고 잎 끝에 이 부분이 보면 여기 하트 모양이 살짝 납니다. 이렇게 요 움푹 파이는 하트.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박주가리, 백하수호. 적하수호도 꽃은 안 예쁩니다. 생각보다 꽃은 예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씨앗 이렇게 꼬투리, 요건 역시나 박주가리하고 비슷합니다. 대신 박주가리보다는 좀 작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 켠에 제가 이렇게 하수호 씨앗도 좀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얼마큼 자라는가 보고 싶고 해서 한번 키워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도라지 씨앗 최종 시기에 이제 씨앗을 최종하면서 제가 도라지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도라지는 언제 파종하느냐, 언제 파종 시기는 3월달부터 5월달입니다. 3월달부터 5월달 파종 시기는 3월부터 5월이고, 그리고 보통 우리 생식하는 것은 한 2년근 내지 3년근 반찬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도라지 대해서 그리고 이제 도라지를 채취하고 이 씨앗을 보관하는 방법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냉장 보관하시면 몇 년간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다. 보통 도라지 이제 종이컵 한 컵이면 얼만큼 심을 수 있는가 하면요, 대략 한 50평 정도 뿌릴 수 있습니다. 50평. 난 좀 씨앗을 넉넉하게 넣겠다, 발화율이 좋도록 하겠다, 난 속간을 생각하고 그럴 경우는 한 20평 내외에 종이컵 한 컵,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대량으로 재배하신 분들은 진짜 아껴서, 이 도라지는 발화율이 좋습니다. 발화율이 좋아가지고 발화가 잘 되는데요, 한 종이컵 한 컵이면 대략 한 50평 정도는 경작할 수 있다, 재배할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라지는 이게 모든 종자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불량하면 발화가 안 됩니다. 대신에 휴면을 한다. 그러다가 언제 발화하느냐, 장마철에 발화합니다. 3, 4, 5월 달에 파종을 했는데도 발화가 안 될 경우에 나중에 보시면 장마철에 발화가 되고 있다. 대신에 복토 위에 흙은 너무 많이 덮으면 안 됩니다. 뿌린 흙을 덮은 만 듯 그냥 갈퀴로 긁어주는 정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흙을 문지르는 정도, 그 정도로 덮여야 되지, 많이 덮이면
발화가 되지 않는다. 종자의 발화 조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입니다. 수분, 온도, 산소, 즉 적당한 수분.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다 이러면 발화가 안 됐을 경우에 나중에 언제 올라오느냐, 장마철에 발화가 돼가지고 싹이 틉니다. 그것은 수분이 그동안 부족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중요한 것은 복토, 흙을 얼마나 덮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흙을 얼마나 덮느냐. 그러니까 수분, 온도, 산소 이 세 가지 발화 조건에 플러스해서 복토를 얼만큼 하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출근 전 잠시 밭에 나와서 제가 도라지 씨앗을 채취하면서 제가 도라지 씨앗 채취하는 방법, 도라지 씨앗은요 이렇게 한 움큼 잡아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전지가위로, 제가 한 손에 지금 휴대폰이 있어서 한 손 쓰면 되고 이렇게 전지가위로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잘라서 이렇게 통 같은 데 받아 가지고 이제 좀 양지 바른 데도 관계없지만 저는 그늘진데 저기 작업장에, 저쪽 끝에 한 켠 작업장에 천막이나 아니면 저는 현수막을 제가 재봉질해서 만든 현수막 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펼쳐 가지고 말려둡니다. 말려두었다가 제가 시간이 날 때 제가 정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냉장 보관 들어갑니다. 냉장 보관. 그래 냉장 보관 했다가 2년 뒤, 3년 뒤 언제든지 뿌리면 관계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도라지 씨앗 체종과 관련해서 파종 적기는 언제냐? 3월에서 5월. 그리고 이렇게 종자 체종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6년간 도라지를 만들려면 첫째 비료를 적게 해라. 둘째 도복이 되지 않도록 순지르기를 해라 봄에. 셋째 제초 작업. 그리고 넷째 토양 조건이 물빠짐이 좋아야 된다. 물빠짐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